우리가 남의 시선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해결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뭉치 남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익숙하고도 불편한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즉 FOPO, Fear of Other People's Opinions 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친구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나보다 많을 때 괜히 초라해지거나 회의 시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말하지 못한 경험.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도 내 나이에 무슨 남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본 경험 말이죠. 사실 우리는 매 순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 책 바로 스포트라이트는 이 감옥의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이 책은 왜 우리가 남들의 시선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족쇄에서 어떻게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스포트라이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 위대한 베토벤도 갇혔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FOPO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도 나도 세계적인 운동선수도 예외는 없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는 책은 우리 모두가 FOPO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흥미로운 사례로 풀어냅니다. 바로 음악의 성인 베토벤입니다. 우리는 베토벤을 신이 선택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음악가조차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FOPO에 갇혀 살았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시작된 청력 상실. 그는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귀족들의 후원이 끊길까봐 두려웠고, 무엇보다 음악의 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깨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마치 골들이 생각하느냐 못 들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엄청난 두려움은 결국 그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은 나는 신인데 어떻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기반한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썼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베토벤의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기려 했던 가장 큰 두려움을 마주하고 세상에 드러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베토벤은 하일리겐 스타트 유서를 통해 자신의 청력 장애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예술적 사명을 온전히 펼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평가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작곡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음악 세계를 창조해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남겼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로 세상을 울린 것입니다. 착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스포트라이트 책은 우리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그토록 의식하는 이유가 사실은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냉정한 말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당신은 남들에게 관심 받기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느냐고 눈코 틀 새도 없이 바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했을 때 우리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이불킥을 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어떨까요? 그들은 아마 그 순간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조금만 덜어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자기 가치의 조건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FBO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달라지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 즉 외모, 학업 성취, 경쟁, 타인의 인정, 가족의 지지에 자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중독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성과 같은 내부적인 기준에 자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시험에서 F를 받든 실직을 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나는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존재입니다. FBO의 해독제, 사회적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찾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FBO의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스포트라이트는 두 가지 해독제를 처방해 줍니다. 첫째, 사회적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을 공통체 게임이라고 이름을 바꾸더니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참가자들의 70%가 협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에서는 고립된 자아라는 허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방어하느냐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FBO를 극복하는 두 번째 해독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때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강점을 다른 사람이나 지구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깊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내가 외롭지 않구나 라는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 나는 연결된 생태계의 일부구나 라는 존재론적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우리의 삶에는 타인의 시선이 끼어들 자리가 사라집니다. 나의 가치는 SNS의 좋아요나 타인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면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마지막 질문. 스포트라이트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삶을 후회하게 될 것인가? 호스피스 간병인 브로니 웨어는 수많은 죽음을 지켜보며 가장 큰 후회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를 내볼 걸.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지 말 것. 인생이라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무 의미 없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 그토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았을까 하고 말이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자기 삶에서 중대한 선택을 내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조명을 끄고 내 안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불씨를 키워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시선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나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에 집중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이 겪은 FPO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마음을 울리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뭉치 남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